안녕하세요. 19세기 중반만 해도 과학이 거의 모든 걸 설명할 것 같았잖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생각은 그냥 뇌 작용일 뿐이다. 이런 주장까지 있었고요. 네, 그랬죠. 아주 단호했죠. 근데 20세기 초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명한 과학자들조차도 물질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게 있다. 특히 의식은 정말 미스터리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요. 과학계 내부에서도 한계를 느낀 거죠. 네. 예를 들어 막스 페르브른 같은 생리학자는 물질주의가 생명 형상 연구에는 가설로서는 유용할 수 있어도 세계관으로서는 좀 불충분하다. 철학적으로는 실패했다. 이렇게 봤어요. 실패했다. 네. 그러니까 뇌 속 원자의 움직임만 봐서는 도대체 어떻게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이 생기는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가장 기본적인 감정조차 설명 못했다는 그의 지적은 결국 인간의 정신이나 뭐랄까 영혼의 본질을 더 깊이 봐야 한다는 걸 시사합니다. 그럼 물질적인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예를 들어 아주 오래된 인류의 역사나 기원 같은 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아카샤 연대기라는 게 나오던데요? 아,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죠. 이게 뭔가요? 우주 도서관 같은 건가요? 뭐 비슷해요. 아카시아 연대기는 물질적인 기록이 아니고요. 일종의 영적인 차원에 새겨진 우주의 기억 같은 거라고 설명돼요. 영적인 차원이요? 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고 하죠. 과거 사건들을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니라 마치 생생한 삶 그 자체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주장이에요. 일반 역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렇죠. 이 연대기로 봤다는 인류의 여정, 이게 정말 상상 이상이던데요? 우리가 지금 모습이 되기까지 사투른, 태양, 달 같은 단계를 거쳤다고요? 네. 근데 그게 다른 행성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아, 지구가 그런 상태를 겪었다는 거죠? 맞아요. 지구가 변해온 거죠. 각 단계마다 의식 상태도 완전히 달랐다고 하고요. 의식 상태가 달랐다. 예를 들면요? 아주 먼 옛날 사투른 시기에는요. 지금 우리가 자는 깊은 잠보다도 더 희미한 의식 상태였대요. 더 희미한데. 네. 근데 범위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넓어서 우주적 인식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태였고 그때 육체의 첫 씨앗이 생겨났다고 보고요. 육체의 씨앗이요? 네. 그리고 태양 시기에는 꿈없는 잠 같은 의식과 함께 에테르체, 그러니까 생명체의 기초가 형성됐고 달 시기에는 꿈꾸는 듯한 이미지 중심 의식이랑 아스트랄체, 감정의 기초가 생겨났다고 해요. 달 시기. 이미지 중심이요? 네, 특히 이때는 외부 사물을 지금처럼 직접 인식한 게 아니고요. 내부에서 떠오르는 색깔 이미지로 세상을 느꼈다는 거예요. 색깔로요? 네, 예를 들어 이로운 건 뭐 밝은 노란색 계열, 해로운 건 좀 칙칙한 붉은색 계열, 이런 식으로 경험했다는 거죠. 와, 진짜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요. 그렇죠. 그러다가 현재의 지구 시기에 와서야 비로소 이 자아가 깨어나고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지금의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류 자체도 뿌리 인종이라는 개념으로 산유를 하던데 여기서 그 아틀란티스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각 뿌리 인종 시기마다 인류에게 주어진 뭐랄까 특정 능력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번째 뿌리 인종라는 아틀란티스인들. 이들은 기억력이 엄청나고 생명력, 그러니까 레빈스크래프트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해요. 기억력과 생명력. 네. 근데 이성적인 사고력은 아직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고 하고요. 반면에 지금 우리 다섯 번째 뿌리 인종, 자료에선 아리아 인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기에는 이성적 사고력을 발전시키는 게 주된 과제라는 거죠. 아하. 초기에는 만호 같은 어떤 상위 존재들의 인도가 있었지만 점차 인류 스스로 길을 찾아가도록 이끌어졌다고 설명하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은요?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관점에 따르면 현재 동식물 중 일부는 과거 인류 진화의 특정 단계에서 더 이상 같이 가지 못하고 분리되거나 좀 뒤처진 존재들이라고 봐요. 뒤처진 존재들이요? 네, 예를 들어 원숭이는 인간 발달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갈라져 나와서 퇴보한 존재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 원시 부족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더 높은 상태였는데 쇠퇴한 후손일 수 있다는 시각이죠. 이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과학적 세계관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물질적인 진화가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의식이 계속 발달해 왔다는 굉장히 장대한 서사였어요. 인간을 단순히 물질의 조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계속하는 존재로 보는 거네요. 네. 이런 관점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새로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설명이 어쩌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발현되지 않은 더 높은 가능성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이성적인 사고 능력 있잖아요. 네. 이게 어쩌면 그 아틀란티스인들이 가졌던 놀라운 기억력이나 생명력 제어 능력 같은 지금은 거의 잊혀진 능력들 위에 새롭게 세워진 건 아닐까 하고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새로운 의식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